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인가? 이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함께 누가 최고인지를 계속 다퉈왔죠. 이번 월드컵에서 이 논쟁의 종지부가 찍어진 것 같습니다. 메시가 5차례 도전 끝에 고국 아르헨티나에 월드컵 우승컵을 안긴 건데요.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속에 대회 2연패를 노리던 프랑스를 꺾고 통산 3번째이자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바로 메시가 있었습니다. 메시의 월드컵 도전사를 조한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가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자신의 축구 신화를 완성합니다. 메시의 월드컵 우승 도전은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2014년 브라질 대회 땐 우승 문턱까지 올라갔지만 전차군단 독일에 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직전 러시아 대회에서도 16강에서 돌아서야 했던 메시. 5번째 도전 만에 기어코 우승컵에 입을 맞췄습니다. 발롱도르 7회 수상, 챔피언스리그 4회 우승, 올림픽 금메달에 이은 사상 최초 4관왕의 위협을 달성한 겁니다. 메시는 프랑스와의 결승전으로 26번째 월드컵 경기에 나서며 역대 최다 출전과 최장시간 출전 기록마저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대회 7골, 도움 3개로 최우수 선수상까지 받은 메시는 개인 통산 13골, 도움 8개로 역대 가장 많은 골에 관여한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최초의 골든볼 2회 수상자로 기록됐습니다. 필생의 라이벌 포르투갈의 호날두와 벌였던 당대 최고 경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전 경기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챔피언으로서 경기에 뛰는 경험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차세대 축구 황제로 메시와 자웅을 겨룬 프랑스의 음바페는 결승전 해트트릭을 포함해 이번 대회 8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끝내 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선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했던 24살 음바페에게 35살 메시를 뛰어넘을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2발을 발사했다고 파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위성 촬영과 자료 전송에 필요한 장치들을 시험했다는 주장인데 서울과 인천 지역의 흑백 사진까지 제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m 분해능 시험용 전색 촬영기와 영상 송수신기 등 각 장치들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시험을 토대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내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언급한 건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2발을 발사했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한 겁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해 우리 군 당국을 기만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화성 17 개발할 때처럼 마치 이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ICBM을 시험하든지 아니면 이번 것 같은 경우는 폐기가 임박한 미사일을 가지고 그 무력 도발에 사용했는데 마치 이거를 이제 위성 개발로 하는 것처럼 대내 선전을 하고. 앞서 북한은 지난 2월과 3월에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실험을 했다고 밝혔는데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 촬영을 진행하여 3월 5일 정찰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미 정보당국 분석 결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신현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른바 부모급여인데요. 일부 자치구는 20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현금 지원이 늘어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 박상률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기가 태어나면 매달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 만 1세가 되면 금액은 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24년부터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이른바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각 자치구는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30만 원의 출산 축하금을 2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도 출산율이 제일 꼴찌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첫째, 둘째 아이한테 우리가 지원을 좀 더 많이 하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중구도 현재 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현금 지원이 늘어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까? 정책의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저출산 위기가 심각한 만큼 과감한 현금 지원을 포함한 파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에만 1조 원 넘는 예산을 부모 급여에 투입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률입니다. 요 며칠 전국에 눈이 많이 내렸죠.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 나흘간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일부 지역에는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시설물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도로와 골목길이 꽁꽁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해서 시민들의 불편도 속출했는데요. 폭설 피해 상황 김경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한평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하얀 눈이 수북하게 덮인 지붕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철제 기둥도 엿가락처럼 뒤틀려 어지럽게 널브러졌습니다. 퇴비 창고가 폭설과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우당탕탕해갖고 깜짝 놀라서 방에 있었는데 나와본 게 무너졌어요. 이번이 제일로 많이 내린 것 같네. 아니 저녁 내 눈이 펑펑 아주 엄청 많이 내린 것 같네요. 오리를 키우는 90m 길이의 비닐하우스 축사도 지붕 일부가 주저앉았습니다. 내부는 부서진 시설물로 아수라장입니다. 당장 겨울을 나야 하는 농장주는 막막합니다. 지금 답답을 따릅니다. 어떻게 장사하기가 그렇게 폭설이 와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어째 또 절풍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그 눈을 갖다 몰아찍어버리니까 나가버렸더라고요. 도심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가 꽁꽁 얼어붙어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던 상황에서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이른 아침부터 눈치위기 활동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주민들은 미끄러운 골목길을 중심으로 눈을 퍼내고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 좀 힘든데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또 활동해야 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기상청은 목요일부터 광주 전남 지역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강추위가 몰아치는 날이면 이 전기 매트 같은 온열 제품 많이 쓰실 텐데요. 당국이 58개 온열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리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제품에선 끓는 물보다 온도가 더 높아져 화상 우려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아동용 가방에선 기준치 168배를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장현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겨울철 대표 상품들입니다. 전기 매트와 방석, 찜질기와 같은 온열 제품을 비롯해 아이들 겨울옷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들 제품 1,300여 개를 무작위로 선별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8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 매트와 전기 장판, 전기 방석 등 12개 제품은 온도가 안전 기준을 넘었습니다. 한 업체의 매트 제품은 최고 온도가 기준치의 최대 2.6배를 초과했고 또 다른 전기 담요는 제품 온도가 100도 넘게 치솟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제품 표면 온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아 아동용 겨울 의류 17개 제품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 물질이 나왔습니다.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방도 있었는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장기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유통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이들 제품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시중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유통 사업자들에게 연락하여 제품의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KC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구매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리콜 명령 대상 58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